이 의원님께서 네. 존경하는 추미애 장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불안불안해요. 왜? 이 트라우마인데 네. 조국 장관처럼 무슨 비리 관련된 보도가 막 쏟아지지 않을까 요 느낌인데 지금 조용합니다.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하시면 안 돼. 뭐 있어서 나오나?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조국 장관처럼 털 것인지 아니면은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운데 지금 분위기는 초장 분위기는 추미애 장관은 못 털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저는 털 게 없고 못 턴다에 한 표. 저는 조금 우려가 계속 되는데요. 음.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로 이게 청문회 공식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야당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네. 표창장 건이었어요. 그걸로 고발을 했는데 그걸로 구속까지 시키는 수사까지 가버렸죠.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뭐 공소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서 표창장 건으로 검찰이 그렇게 칼질을 해댔는데 그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만약에 의혹으로만 거론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검찰로 고발하지 않겠냐. 그럼 그거를 또 이 검찰이 어떤 만행 수준의 어떤 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좀 되고는 있습니다. 걱정되는데 네. 저는 한 가지는 좀 근데 법원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아까 정경심 교수 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원이 일단 적폐 세력, 적폐 판사들이 많이 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기대를 가져보면서 그래도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작용할 것 같고 저는 이게 되게 치사한 생각인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했어요. 그냥 만나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를 안 본 건데 저는 제가 좀 이상한 거를 지금 왕따 그런 느낌이었나 보죠.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가 개혁 쪽에 섰을 때 당하는 전형을 당했다는 느낌인데 그래서 추미애 대표님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사법고시도 붙었고 판사 오래 하고 변호사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네네 그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보다는 조금 더 법원이 검찰은 모르겠고 법원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 청문위원하고 당에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어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처의 오촌 조카까지 탈탈 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 범위 이상에서 어떻게든지 좀 사건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초반에 단호하게 잘 끊어줘야지 이게 논란으로 안 이어지고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늘 칭찬하는 한 사람 문준용 씨. 그렇죠. 흔들 때 즉각 대응. 즉각. 심지어 아내에 대해서 시아버지 찬스 썼다니까 우리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가 필요 없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다 빡. 그래서 프레임을 못 만들게 했다. 지금도 제가 늘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조국 장관은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을 그냥 무방비로 놔서 여론이 악화된 다음에 대응하니까 결국 프레임에 빠져서 그렇죠. 어쨌건 저는 조국 장관 지금도 안타까워요. 나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이번에 법무부장을 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검찰이 개혁된 뒤에라도 어쨌건 간에 지금 추미애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한으로 보면은 지금 12월 10일이니까 청문회가 올해 안에는 열릴 거다. 요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터져 나오면 이게 팩트 체크해가면 싸울 준비를 하는데 너무 조국 장관 국면에서 어려워가지고 거의 막 쓰러질 지경 탈진의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새벽 1시부터 한 6시, 5시 그 사이에 악성 기사들이 쏟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사들을 다 정리를 해. 그런 다음에 팩트 체크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께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네. 정말 힘들 겁니다.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조국 전 장관 때도 이게 법무부에서 청문 준비팀이 꾸려집니다. 법무부 직원들로. 검사들입니다. 검사들 여러분하고 이 청문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본인 소명을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 첫 단추가 이제 이 법무부 장관 청문팀, 준비팀이 이제 검사 중심으로 이제 꾸려지면서 이제 이게 미리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지명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이 장관 후보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청문회 예. 준비를 좀 외롭지만 아무튼 좀 아주 단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썰이 있었는데 하나는 결국에는 개혁적인 장관은 못 와 하고 끝까지 검찰이 개혁일 거다와 하나는 추미애는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뭐랄까 불안감이 더 오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서 이제 어제 기사 몇 개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 추미애 대표의 토지 국유화론, 막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토지 국유화론 이런 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게 있는 게 기성 언론에서도 추미애 대표 미담을 보도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제 정식으로 볼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만큼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의중을 읽었잖아요. 검찰 개혁 중단 없이 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 기대가 크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다. 뭐 이런 의미는 그냥 뭐 단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윤석열을 뭉개고 가는 그런 언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님도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예. 이 나라가 중요한 거고 검찰 개혁이 중요한 거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막 칼춤 추듯이 매일 언론에 등장하니까 좀 커 보이지. 그건 전체 정부 조직 구조 안에서 그리고 사법 구조 안에서 그냥 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추미애 하 윤석열이에요. 하 아래 하. 외청, 네. 법무부 그건 외청. 분명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총장이 축하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일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저는 조국 전 장관 때 그런 전화도 안 했죠. 그 기억나요? 전화했던가 안 했던가? 모르죠. 그렇죠. 네. 언론에 네, 그러니까 언론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아서는 검찰이 사실 저는 사전에 추미애 전 대표의 모든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저는 나름대로 이건 크게 안 흔들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니죠. 끝까지 흔들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보통 뭐 전화 고마웠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 윤석열 스타일에 맞게 반응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잘 몰라. 요 느낌은 사실 네. 뭐 별거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